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들 공부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네, 드디어 모의고사 스텝 1-1 차시 해설 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그 시점은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이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제 뭐 시험을 한번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좀 내공을 쌓아서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 분명 열심히 했는데 나 머릿속에서 다 리마인딩 다 하고 내용도 다 떠올랐는데 써지는 게 어렵다 해서 좌절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일단 스텝 우리는 이제 1-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텝 1단계에서 나중에 스텝 3단계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의 답안의 스킬이 훨씬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답안을 쓸 때 우리가 조금 당황하지 않고 답안에 대한 구성들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조금 믿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예전에 답안을 썼던 것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졌느냐 해서 좀 냉철하게 나의 답안들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1-1에서는요 다소 여러분들이 좀 답안을 잘 쓰면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평이한 수준의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한 주가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이 스케줄을 최대한 잘 따라오면서, 그리고 이 안에서 그냥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대충 써내야지가 아니라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들을 정말 한 글자라도 내가 더 적어서 뭐 우리가 뭐 전국 이 공식 시험은 아니지만 모의고사에서 이 안에서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욕심을 내시면 좀 더 효과적인 모의고사 활용 방안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 30점 문제죠. 30점 문제이고, 무역계약의 기초 파트에서 무역계약의 여러 조건 중에서 우리가 품질 조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0점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전체 물음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가지의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답안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견본 매매예요. 견본 매매. 그런데 문제에서는 견본 매매라고 하지 않았고 견본 매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답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견본, 그 다음에 견본의 종류라고 하면서 종류 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견본과 관련된 목차들이 쭉 떠올라 왔겠죠. 그 안에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타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다 들어가면 몇 점? 이게 이렇게 10점을 구성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대한 목차를 하나씩 보면은요, 일단은 지금 이 안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지금 세세한 점수에 대한 배점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모범 답안에 보면은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에 대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본 매매란 무엇이다? 그리고 견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견본 매매에 대한 정의를 내가 완벽하게 썼다. 그러면 2점. 견본의 정의를 썼다. 그러면 1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견본의 종류에 대해서 써야 돼요. 견본의 종류도 답안을 구성할 때 우리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원견본이냐, 반대 견본이냐, 보강 견본이냐, 이런 식으로 목차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을 때 점수에 대한 온전한 확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적 견본에 대한 정보까지도 표현을 이제 4가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종류 4가지를 다 쓰게 되면은 점수에 대한 배점이 4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목차에는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견본과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주의사항이겠죠. 주의사항. 그래서
내가 주의사항을 썼다. 그러면 3점. 그러면은 전체 다 더해서 10점을 우리가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모범 답안을 받아서 제가 채점해드린 동그라미 표시, 점수 보고 덮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나의 답안과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나의 문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글씨체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은 이거였는데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 썼지? 혹은 내가 평소에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인데 왜 답안을 쓸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생각이 안 났을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 한 번 더 중요 표시를 해주는 거죠. 아직 내 머릿속에 온전히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 시험 문제였다면 충분히 10점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물음에서는요. 기타 품질의 조건과 관련되어서 견본에 대한 내용들은 10점에 배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표 그쵸? 그 다음에 규격 그 다음에 명세서 그 다음에 점검 기타 표준품 이러한 내용들이 목차를 쭉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나의 답안에서 지금 어떻게 펼쳐졌는지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도 이렇게 10점 문제 안에 이 내용들을 다 쓰라는 건 간단하게 정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별로 1.5점씩 배점이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표준품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로 열고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문제에서 표준품 매매에 대한 종류 그 말을 좀 더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배점이 더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4점에 대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AQ, GMQ, USQ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써주셨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세 번째 물음은 품질의 결정 시기에 대해서 써라. 품질의 결정 시기.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이냐, 양육 품질 조건이냐 라고 하고 또 문제에서는 뭐라고?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에 대해서 써라. 그렇기 때문에 답안에 얘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답안을 쓸 때에도 뭐 지금 문제에서는 목차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쓰지만 만약에 진짜 이번에 올해 이제 내년도 2023년도 올해죠. 네, 올해죠. 이제 2023년이니까 2023년 과제사 시험 출제 문제가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그 목차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무역계약에 있어서 품질 결정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3점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목차를 구성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